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68페이지 의문의 현상. 아마 이 파트가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파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의문의 변동에 따른 규칙들을 많이 알아둬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자, 일단 어렵다는 전제 속에서 각오를 다지고 수업소로 들어가면, 내용수로 들어가면 좀 준비된 자세이기 때문에 덜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의 의문의 변동. 자, 의문의 변동이라는 개념부터 좀 기억해 둔다면,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의문과 의문이 만났을 때 한쪽 의문의 영향을 받아 다른 쪽 의문이 바뀌게 되는 걸 의문의 변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문의 변동은 뭘 말한다고요? 한쪽 의문의 영향을 받아 다른 쪽 의문이 변하게 되는 것을 의문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가끔 뭐라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냐면 변동이라는 개념과 변천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는데, 변동은 공시적인 것, 공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천은 뭐다 같이 통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적 약속으로는 변천을 할 때는 이렇게 꺾인 표시를 통해서 제시하는데, 변동은 화살표를 통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죠. 역사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게 되는 것을 변천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말하면서 말할 때 그런 의문의 변동이 생기는 것을 변동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이거죠. 마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잠 있죠. 마잠이 있는데 이것이 뭐가 되는 거고 다 같이 마암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됐다 이런 것들이죠. 이거 형식의 변화, 기호의 변화죠. 그렇게 쓸 수 있어. 근데 과거에는 또 이것이 있어요. 디다가 했어. 디다가 이것이 바뀌어서 치다가 됐다. 이렇게 꺾인 표시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통시적인 변화라고 얘기하면, 또 이런 통시적 변화를 변천이라고 얘기한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듣는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죠? 이것을 듣는, 뒤에 니은의 엘바스 앞에 이것이 피음화돼서 듣는이 되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변동이라 얘기한다. 변동은 공시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단 변천과 변동의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일단 지금 수업에 있어 초점은 변동에 대한 이야기다. 변천이 아니라 뭐다? 변동. 변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변동에는 다음과 같이 교재 69페이지 펴봐. 69페이지 보니까 변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재는 5가지 정도 해놨는데 4가지를 있다면 교탈, 축청, 교체가 있다. 그 다음에 탈락이 있다. 축약이 있다. 첨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탈, 축첨, 교탈, 축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교체라고 하는 건 뭐냐? 교체는 여러분들이 있다시피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교체. 가끔 축구하다 보면 선수가 부상을 입거나 뭔가 좀 어떻게 경기력이 좀 부진하거나 할 때 선수를 바꿔주죠.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교체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교체라는 것은 어떤 의문을 다른 의문으로 바꾸는 것을 교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교체에 해당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죠. 비, 유, 구, 대. 비유, 구대. 따라서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돼서 음절의 끝소리 있죠. 두 번째는 비음화. 비음화가 있다. 유는 유음화가 있다. 그 다음에 국의 음화. 되는 된소리 되기를 말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교체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 교체와 관련돼서 생각해 본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한번 설명합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은 뭐라고 했죠?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음절이라고 했지. 따라서 소리상 받침에 쓰일 수 있는 자음은 몇 개?
7개. 그것을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음절의 끝을 규칙에 대한 이야기. 그랬을 때 이 음절이죠.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따라서 소리상 이 끝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이 몇 개라고요? 7개. 가느다란 물방울. 여기는 기역, 리을, 디귿, 리을, 미을, 비읍, 이응만 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표기상에는 이 이해의 자음도 다 써야 안 써요? 쓰이죠. 뭘 쓸 수 있어? 표기상에는 뭐 시옷도 쓸 수 있고, 지옷도 쓸 수 있고, 치읓도 쓸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도 키읔이나 티읕이나 피읍이나 히읗이나 쌍기역이나 쌍시옷 다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나 소리상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것이 대표만 됩니다. 자, 대표만 되는데 시옷과 같은 자리에서 소리난 것들이 있죠. 이 세 가지는 뭘로 대표만 된다? 디귿으로 대표만 된다. 그래서 시옷과 지읒과 치읓은 뭘로 대표만 된다 같이? 디귿으로 대표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키읔은 기역으로, 티읕은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히읗은 디귿으로, 그다음에 쌍기역은 기역으로, 쌍시옷은 디귿으로. 그래서 이 이해의 자음이 오면 결국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이걸 하니까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다. 이것을 우리가 의문의 책에서 배운 적이 있죠. 소리내는 방법상 기역, 디귿, 비읍을 뭐라고 한다? 파, 열, 음이라고 한다. 그렇죠? 기역, 디귿, 비읍, 파열음. 따라서 이 이해의 자음이 나오면 파열음 가운데 하나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재와 관련돼서 좀 약간 수정을 해줍시다. 이 말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다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는데 과거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것을 그대로 두면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 수정해 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현대 국어의 음절의 끝소리는 기역, 니귿,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뿐이고 이 이해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7자음 중 하나로 바뀐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파열음 중에 하나로 바뀐다. 시작. 바꿔줘요. 7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게 아니라 파열음 중 하나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파열음 중 하나. 파열음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 세 가지. 기역, 디귿, 비읍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 여기는 이렇게 써놨냐면, 왜 이렇게 써놨냐면 겹받침까지 여기에 나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뭐까지? 겹받침 가운데 보면 이런 것이 있잖아. 여러분들 생각하면 겹받침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 가운데 보면 리을이 남을 때도 있고 뭐 기역이 남을 때도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점에서 본다면 이 이해의 자음이 오면 기역, 디귿, 비읍만으로 안 되잖아. 리을, 기역은 이 이해의 자음이잖아.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이해의 자음은 뭐 하나의 의문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의 의문이기 때문에 리을을 선택할 때도 있고 기역을 선택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혼란이 되기 때문에 그냥 7개 중 하나로 바뀐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결국은 기역, 디귿, 비읍 가운데 하나로 바뀌는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예 그렇게 써놓는 게 좋겠다. 따라서 소리상 7개의 자음, 가느다란 물방울이 오는데 이 이해의 자음이 오면 파열음 가운데 하나, 기역, 디귿, 비읍 단일 의문일 때 그래. 겹받침이 아닌 단일 의문일 때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 가운데 하나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만 써놓기 바랍니다. 수정해 줍니다. 69페이지. 방송을 듣는 학생들도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현대 국어의 음절의 끝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뿐이고 이 이해의 자음이 오면 파열음 가운데 하나, 기역, 디귿, 비읍 가운데 하나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좀 더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과거에 문제가 선지에 이렇게 나와서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정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이 이해의 자음이 오면 결국 이런 가느다란 물방울로 어떻게든지 통일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서 교재 확인해 볼까? 69페이지. 거기 보면 압이 뭘로 바뀐다?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고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2번 보면 동그라미 2번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 티읕은 뭘로 바뀐다? 디귿으로 바뀐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쌍기역과 키역은 뭘로 바뀐다? 기역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겹받침은 대표음 하나만 남다겠지. 따라서 이게 또 밑줄자. 밑줄자 해놓고 거기에 자음군 단순화에 세모해 놓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면 음절의 끝으로 규칙과 관련돼서 일단 정리해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어떤 소리가 오든 간에 7가지로 통일된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하고 이 외의 자음이 오면 뭘로? 기역, 디귿, 비읍 가운데 하나로 바뀌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소리내는 방법으로 얘기했을 때 무슨 음? 파열음이라고 했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겹받침이 중요하다. 겹받침이다. 자, 한번 물어볼까? 1번 키읔, 2번 시와, 3번 니은, 지읒, 4번에 치읒이다 봅시다. 다음 중 하나의 의문으로 취급되지 않는 걸 찾아봐요. 몇 번일까요? 에? 그렇지, 3번이지. 3번이 하나의 의문이 아니죠. 이거는 2개의 의문이야. 에? 우리 국어에 자음 몇 개라고 했죠 아까? 19개. 모음 몇 개? 21개. 합쳐 몇 개? 40개만 하나의 의문으로 취급하는 거야. 이 이외의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의 의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음절 끝으로 규칙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헛받침이 있는데, 헛받침은 갖는다는 물방울 같은 경우로 다 바뀌죠. 자, 그런데 겹받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 겹받침 가운데는 앞에 것이 남는 경우가 있고 뒤에 것이 남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보면 니을 기억이 있어. 니을 기억이 있다. 니을 미음이 있다. 니을 피읍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니을 비읍이 있다. 니을 또 뭐가 있을까요? 히읗이 있다. 뭐 니을 티읗이 있다. 니을 시옷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또는 비읍 시옷이 있다. 뭐 니은 지읒이 있다. 저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위에 것들은 전부 다 뒤에 자음이 선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역이나 미음이나 피읍이 선택돼. 반면에 아래 자음들은 앞에 것이 선택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겹받침 오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딱 2가지. 불규칙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이 불규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원칙은 뒤에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니을을 선택할 때 있고 원칙은 니을인데 때에 따라서 비읍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좀 지우고 할까요? 자, 음절의 끝을 규칙 관련해서 겹받침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중에 불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 불규칙성을 갖고 있는 것이 시험에 나오겠죠. 겹받침 가운데 불규칙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맞게 짝지어라. 그럼 뭐와 뭐다 같이? 니을 기역과 니을 비읍이 불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겹받침 가운데 우리는 앞이면 앞, 뒤면 뒤 하나가 선택되는데 이와 같은 어떤 원칙을 벗어난 불규칙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 그 겹받침으로서 알맞게 짝지어진 건 답은 3번이다. 시작. 니을 기역과 니을 비읍이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네, 이 말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니을 기역과 니을 비읍. 니을 기역이 있다. 그다음 뭐가 있다? 니을 비읍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니을 기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냐면 용언에서 해당되는 내용이야. 용언. 동사나 형용사, 특히 형용사에 이런 니을 기역 받침을 갖고 있는 것, 니을 비읍을 갖고 있는 것, 또는 동사 가운데 니을 기역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용언은 바로 동사나 형용사 같이 문장 내에서 쓰임을 받는 말을 용언이라고 한다. 자, 니을 기역에 있어서 원칙입니다. 딱 해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있죠. 앞에 받침 무슨 받침? 니을 기역 받침이죠. 그럴 때 원칙은 뭘 선택하는 원칙이라고요? 기역을 선택하는 원칙이야. 그런데 니을을 선택할 때가 있다. 언제? 니을 기역 받침으로 끝난 말 다음에 뒷음절의 첫 소리가 기역으로 시작된 말이 왔을 때. 알겠죠? 자, 하나하나 예를 보면 이거죠. 이게 있고 이게 있죠. 자, 발음 어떻게 한다 위에 거? 막다. 시작. 막다. 기역을 선택하는 원칙이야. 그래서 이것은 막다라고 발음해야 된다. 할 수 있죠? 이 경우는 니을 기역 다음에 기역이 왔지? 그럴 때는 니을을 선택한다. 그래서 맑고라고 한다. 이러한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참고해 둔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볼까? 자, 칠판 주목해 볼까? 여기 보면
리을 기억 있잖아. 리을 기억인데 여기는 뭘로 돼서 기억이 됐죠.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이 됐죠. 따라서 이거는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교체하면 틀려요. 왜? 두 개와 한 명이 교체할 수는 없어요. 두 개와 하나가 교체 1대1로 됐을 때 교체야. 이거는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이 됐지. 그렇다면 하나의 의문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자음군, 두 개 이상의 자음이 모였다. 자음군. 그 자음이 단순화됐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자, 이래 자음군 단순화는 다른 말로 뭐라면 탈락에 들어간다. 뭐가 들어가요? 탈락. 따라서 하나의 의문이 탈락됐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다음 같은 경우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입이 됐다라고 하는 선 하나의 의문이 또 다른 의문으로 바뀌었죠. 이 경우는 1대1로 바뀌었지. 이것은 뭐라고 속한다? 교체에 들어간다. 따라서 음절의 끝으로 규칙과 관련돼서 설명할 때는 교체과 뭐가 있다는 점, 탈락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두 가지 설명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 교체의 범주에서 넣어서 설명했는데 지금은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이 됐다고 하는 자음군 단순화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의 범주에 넣어준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이거 같이 배웠죠?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 이거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이거 읽어봐. 시작. 얽다, 억다. 자, 앞서 우리 배웠잖아. 용언의 어간이 리을 기억 받침으로 끝났을 때 원칙은 뭘 선택하는 원칙이다? 기억을 선택하는 원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알겠죠? 갈등 겪을 것이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힘차게, 가열차게, 뜨겁게, 열정 있게 뭐라고 해야 돼? 시작. 억다! 뭐라고 한다? 자체? 억다. 억다라고 한다고. 억다. 억다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고. 이걸 얽다 하면 틀려. 되나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쓴다면 있죠? 이 경우는 니을 기억 다음에 뭐가 와서 뒤에 음절에 첫 소리가 기억이 왔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갈등 겪을 것 없이 뭐라고 한다? 다 같이? 그렇지. 니을을 선택한다. 얽거나.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걸 발음해보자. 다 같이. 그렇지? 물고라고 해야 된다. 리을 기억 다음에 뒤에 음절의 첫 소리가 기억이 오면 리을을 선택한다. 그래서 물고, 물감이 묽고, 알겠죠? 이렇게 돼야지. 물감이 묻고 하면 틀리게 된다. 이러한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던 그런 발음 문제로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가장 많이 나왔던 또 하나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한다면 다 같이 발음. 그렇지. 맑게가 아니라 날이 맑게가 아니라 맑게, 맑게라고 발음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라. 자, 리을 비읍입니다. 자, 용언의 어간이 리을 비읍 받침으로 끝났을 때 이거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예외적으로 몇 가지 단어만 외워두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원칙은 리을 비읍은 뭐가 선택되는 게 원칙이야? 한번 발음해 보면 이 발음해 볼까요? 시작. 떨다, 떴다. 원칙. 니을 비읍의 원칙은 니을을 선택하는 원칙이야. 봤죠? 그러다 시작. 떨다라고 발음한다. 됐죠? 하나 더 해볼까? 이것의 발음은 뭘까요? 그렇죠. 고민할 것 없이 짧다라고 해야 돼.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딱 세 가지만 기억해둬라. 여러분들 교재도 있죠? 세 가지. 그 중에 세 가지가 넓다 계열 가운데, 넓다 계열 가운데 딱 세 가지. 넓다로부터 합성된 말이 있어. 넓다와 둥글다 합성돼서 이 경우가 있어. 이 경우를 원칙을 적용해서 리을을 선택하게 되면 널뚱글다 한번 발음해봐. 다 같이. 널뚱글다 해봐. 시작.
널뚱굴다. 어때요? 어색하고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읍을 선택해. 한번 발음해 볼까? 다 같이 넙뚱굴다. 되죠? 좀 더 확연하게 들리지? 그래서 비읍을 선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널따로부터 파생된 말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를 한번 리을을 선택해서 한번 발음해 볼까? 널쩍하다. 해봐. 널쩍하다. 시작. 널쩍하다. 이거하고 넓적하다. 뭐가 더 편해? 넓적하다. 그래서 언중들이 리을을 선택하는 보다 이런 환경에서는 비읍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발음하기도 쉽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잘 들리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비읍을 선택한다. 이런 것들이 뭐와 연계돼서 잘 나온다? 표준 발음과 연계지어서 잘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넓적하다라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밥다 계열. 밥다 계열은 무조건 뭘 선택한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 비읍을 선택하게 된다. 밥다 계열은 뭘 선택하게 된다? 비읍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환경을 이해할 수 있죠. 있죠? 이 경우는 밥다, 밥지, 밥소, 밥도록, 밥자, 밥게. 어때요? 전부 다 뒤에 어떤 어미가 오더라도 뭘 선택한다? 비읍을 선택한다. 그래서 밥다, 밥지, 밥소, 밥도록, 밥자, 밥게. 됐습니까? 다음에 와서 리을 비읍 받침 가운데는 원칙은 뭘 선택하는 게 원칙이다? 리을을 선택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비읍을 선택하는 것이 있었으니 비읍을 선택하는 것 세 가지만 기억하시다. 넙둥글다, 넙죽하다, 밥다 계열. 됐나요?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리을 기억에 있어서 뒤에 뭐가 오면? 기억이 오면 리을을 선택한다고 했지. 리을 비읍 받침 가운데는 뭐가 된다 나왔지? 둥글다와 그 다음에 적하다와 그 다음에 밥다 계열. 되겠죠? 그래서 외울 때에 라, 그라, 넙죽돈바, 넙죽둥바, 적이나 죽이나 다 쓸 수 있어요. 넙적하다, 넙죽하다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밥, 넙죽돈바.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라, 그라, 넙죽돈바. 리을 기억 다음에 용언의 어간이 리을 기억 다음에 뭘로 시작된 말이 오면? 기억으로 시작된 말이 오면 뭘 선택한다? 리을을 선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받침 가운데 리을을 선택하지 않고 비읍을 선택하는 예외적인 것들이 있더라. 대표적인 뭐가 있다 했지? 넙둥글다, 넙죽하다, 밥다기할. 됐나요? 따라서 외울 때 라, 그라, 넙죽돈바 이렇게 해두면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라, 그라, 뭐다 시작? 넙죽돈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죠? 우리 남학생 지난번에 혹시 압축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 압축 문자 우리 지난번에 줬잖아. 그걸 활용하면 나와요. 라, 그라, 넙죽돈바. 시작. 라, 그라, 넙죽. 여러분들 이런 압축 문자, 두 문자 이런 모든 것들 어묵유전까지 전부 다 카페 다음 카페 있죠? 재진 국어방이 또 올려놨으니까 미리 보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볼 수도 있어요. 다음 카페 재진 국어방도 보고 공인강 카페도 보고. 알겠죠? 공인 카페도 이거 올려놨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체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교체. 그 중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음절의 끝으로 규칙. 특히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의 불규칙성에 대해서 꼭 기억해둬야. 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주의할 거. 주의. 생각보다 안 쓰는 사람이라 세포를 쓰게 되면 좀 화려하고 좋은데 책처럼 팔라라고 판사 자신은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주의할 때 빨간걸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의해라. 그죠? 하나씩 내놓아야 되겠다. 주의. 첫 번째.
연음 법칙이란 말이 있고 절음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교재를 보면 몇 페이지에 제시되냐면 69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단에 보면 연음 법칙, 그다음 무슨 법칙? 절음 법칙. 연음 법칙이라는 것을 잘 볼까요? 자, 옷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단 옷 할 때 우리는 실질적 의미가 드러나 안 드러나? 옷 드러나죠? 그 실질 형태수라고 그래. 실질적 의미가 드러나는 말과, 자,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받침을 갖고 있고, 자, 이는 실질적 의미가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지? 이것을 우리는 형식 형태수 또는 형식적 의미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런 앞에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받침이 있고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 왔을 때 우리는 이걸 발음할 때 어떻게 한다? 옷이라고 하지. 앞에 받침을 뒤로 넘겨서 발음하게 되지. 그것을 연음 법칙이라고 그래. 무슨 법칙? 연음 법칙.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이런 것들이죠. 부엌이라는 단어가 있어. 부엌이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 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것을 발음할 때 부엌을 부엌을 그대로 넘겨서 부엌을로 해야지. 자칫 부엌을이라고 하면 틀리게 된다. 그래. 알죠? 하나 더 볼까? 또 나왔던 거. 무릎에다가 이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에 받침이 있고 뒤에 모음으로 쓰던 말 같지? 그래서 우리는 무릎이라고 해야지. 자칫 이것을 무릎이라고 하면 틀리게 된다. 됐죠? 이것을 무슨 법칙? 연음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절음 법칙이 있죠. 절음 법칙. 이러한 절음 법칙은 다음 같은 거죠.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 실질적 의미, 받침을 갖고 있네요. 그죠?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받침이 있으면 뒤에 뭐가 왔을 때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한다? 오산이라고 한다. 오단이라고 한다. 오산이라면 들리지? 일단 시옷이 뭘로 대표가 된다? 디귿으로 대표가 된다. 일단 끊어야지. 끊고 소리하니까 옷 되지요? 그럴 때 그리고 나서 뒤로 이것이 연음되는 거야. 이렇게 끊어 발음한다. 이걸 절음이라고 그래. 뭐라고 나왔지? 절음 후 연음되는 거지. 이때 여기까지 적용되는 것이 절음 법칙이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절음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종적인 소리는 오단이라고 해야 맞다. 됐나요? 요걸 기억해야 돼. 따라서 연음 법칙이 뭐고 절음 법칙이 뭔가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대표적으로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죠. 꽃 플러스 을이 왔을 때, 자, 어떻게 발음한다 다 같이? 꽃 플러스 을이 오면 뭘로 발음합니까? 꽃을 OX X 그대로 받침 넘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꽃을로 발음해야지. 꽃을 하면 틀린다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 밭 다음에 을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그렇지. 밭을이라고 해야지. 자칫 밭을 하면 틀린다. 무슨 법칙? 연음 법칙.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절 끝으로 규칙에서 이와 같은 연음 법칙과 절음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바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꼭 기억하면 되겠고, 여기 또 하나 추가적으로 주의 2 봤을 때 우리 금방 얘기한 적이 있죠. 넓다 결에 대해서 이 발음은 우리가 발음할 때 넓다라고 했다. 근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 세 가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을 비역갈로요. 그래서 이 경우에 뭐라고 한다 나왔지? 그렇지. 넙죽하다라고 하겠죠. 또 하나 한다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 경우도 어떻게 발음한다? 넓적하다. 같은 계열이야. 모음만 다를 뿐이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뭐가 있을까? 있죠? 이때 발음할 때 어떻게 한다? 덩글다.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물론 법다 계열도 있다고 했죠. 아까. 예, 그죠? 저 하나는 법다 계열.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알아둬. 이거는 표기상과 관련돼서 주의할 거야. 다음 같은 거. 널찍하다. 자,
자, 널찍하다. 잘하도요. 그 다음에 얇다랗다. 그죠? 널따랗다. 이 세 단어는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틀려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줄까? 이 경우는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 시험에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하면 틀리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아예 비읍이 묵음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리을만 선택한 상태에서 뒷소리를 된소리로 적어준다. 이거는 발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표기 문제야. 아예 이 자체로 표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써줘야지.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특히 리을 비읍 부분에 있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의 관련해서 여는 법칙, 저는 법칙, 그 다음에 넓다 계열에 있어서의 주의할 사항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하나만 더, 여기 세 번째. 하나만 더 같이 연결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씁니다. 뭐냐? 다음 같은 거. 흑 플러스 과가 왔습니다. 통닭 플러스 이가 왔습니다. 자, 이것의 발음을 적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발음할까요? 리을 기억되면 기억이 왔네. 그럼 어떻게 이때 우리 발음할까? 1번 흙과 2번 흙과. 시작. 그렇지. 이거는 앞서 배웠던 용언에 있어서의 어간과 어미의 환경이 아니라 체언과 조사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원래 자기의 소리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단독으로 읽을 때 어떻게 읽었죠 우리가? 흙이지. 그래서 흙 음가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흙과라고 발음해야 된다. 뭐라고 발음한다? 흙과. 자칫 잘못해서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왔다고 해서 흙과라고 발음하면 틀리게 된다. 체언과 조사의 환경에서는 리을 기억 다음에 뒤에 음절의 첫 소리가 기억이 왔을 때 앞에 리을을 선택하다는 규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왔을 때 리을을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간과 어미의 환경, 용언에서 그렇다는 거야. 용언. 금방 얘기했던 뭐처럼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왔다. 이거는 용언의 어간이고 이건 어미야. 일때 리을을 선택해서 말구라고 한다는 거지. 체언과 조사의 환경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겹받침 다음에 뒤에 뭐뭐로 시작된 말이 오면 앞 겹받침 가운데 뒷자음이 뒤로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통달기라고 발음한다. 뭐라고 발음한다? 통달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뭐라고 발음하면 틀린다? 통달기라고 하면 틀린다. 알겠지? 통달기. 시작. 통달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의와 관련돼서 무슨 법칙? 여는 법칙과 저런 법칙, 그 다음에 넓다 계열에서 주의할 사항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환경 속에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까지 쫓아가는 거 반드시 주의해서 기억해야 되겠다. 자,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배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다 같이 뒤로 넘겨서 70페이지. 70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가 동하가 나오죠. 특별히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외에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를 합쳐서 동하라고 할 수 있어. 동하는 음운과 음운이 만났을 때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동하라고 한다. 그 동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음 같은 경우가 있다. 자, 볼까요? 이것도 교체에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자, 음비읍 구대에서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것이 국외음화. 자, 이러한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는 한쪽 음운의 영향을 받아 다른 쪽 음운이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위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뭉쳐서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동화라고 묶을 수 있다. 알겠지? 이 동화도 일종의 음운이 바뀐다는 점에서 교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체 속에 동화를 넣으면 그게 교탈 축점,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나눌 수 있는 거고, 동화를 따로 빼면 5가지로 분류해서 보통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비음화, 유음화. 이 비음화, 유음화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자음동화. 무슨 동화? 동화 가운데 자음동화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비음화와 유음화는 자음동화고 국음화는 자음동화의 일종이 아닐까요? 결국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항상 공식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되, 자음동화란 뭘까? 자음동화란 자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한쪽 자음의 영향을 받아 다른 쪽 자음이 바뀌게 되는 걸 자음동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음동화가 뭐라고요? 자음과 자음의 만남이, 알겠죠? 그렇다면 국음화는 자음과 자음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국음화는 자음동화의 일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비음화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음화. 자, 우리 국어에 비음에 뭐가 있죠? 장윤정의 어머나, 시작. 어머나. 그래서 미음, 미음, 이응이죠. 그러니까 비음화란 화자가 무슨 화자? 될 화자니까 비음 아닌 것이 비음 되는 걸 비음화. 다 같이 시작. 비음 아닌 것이 비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같이? 비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설명해 볼까? 비음화의 조건을 알면 쉽겠죠.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그리면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에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 기역과 디귿, 비읍은 비음이 아니죠. 소리는 방법으로 얘기한다면 기역과 디귿과 비읍은 뭐에 속하지? 파열음. 아, 좋습니다. 파열음. 여기 뒤에 이제 뭐가 오느냐면 대체 미음이나 니은이라는 비음이 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영향을 주는 것은 앞뒤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앞뒤사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미음, 니은이라는 비음에 영향을 받아서 기역과 같은 자리에서 소리 나는 비음이 뭐가 있죠? 이응 있죠. 이응. 자, 여러분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몇 페이지 펴놓고 하자. 그렇지. 거기 보면 자음 체계도와 관련돼서 63페이지를 펴놓고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음에 예를 받아서 뭐다? 기역이 있죠. 비음에 예를 받아서 기역과 같은 자리에서는 비음이 뭐가 있다? 이응이 있죠. 그 이응으로 바뀐 거야. 디귿과 같은 자리에서 소리 나는 비음 뭐가 있어? 니은 있죠. 비읍과 같은 자리에서 나는 비음 뭐가 있어? 미음 있죠. 따라서 비음 아닌 것이 비음에 영향을 받아서 비음 아닌 것이와 같은 자리에서 소리 나는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비음화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뭐에 바뀜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역과 같은 자리에서 소리 나는 게 이응이잖아. 디귿과 같은 자리에서는 니은이죠. 그러므로 조음 위치에 변화가 있다 없다? 자음 동화시 조음 위치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조음 위치는 변화가 없는 거야. 뭐가 바뀐 거야? 기역은 파열음이고 이응은 비음이니까 이렇게 바뀐 것은 조음 방법이 달라진 거지. 조음 위치는 변화가 없으나 조음 방법이 달라졌다. 이해됐나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표 하나 예를 든다면 여기죠. 국물이라는 단어가 있다. 국물. 자, 국물은 뭐와 뭐에 만나? 기역과 미음 만나지.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이게 이응과 미음이 되죠. 이렇게 바뀌어. 그렇다면 기역이 비음을 봐서 이응 됐으니까 교체됐지. 교체에 들어간다. 두 번째 잘 볼까요? 듣는이 있어. 이 경우는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뭐가 됩니까? 니은 되죠. 따라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다면서 교체죠? 교체. 하나 더 할까? 밥하고 물이 만났습니다. 비읍과 미음의 만남 속에서 뭐가 됩니까? 미음 됐지. 그래서 비읍이 미음 됐다는 점에서 교체죠? 음은 교체. 그런데 딱 보니까 이 경우는 뒤에 영향을 받아서 앞이 변했지. 그래서 방향상으로 얘기할 때는 영향을 준 곳 있죠? 영향을 갖다가 어디 쪽에서 줬느냐? 앞에서 줬느냐? 뒤에서 줬느냐 할 때 우리 순행이나 역행이라는 말을 써. 그러면 이 경우는 뒤에서 영향을 줬지.
그래서 방향상 영향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나왔지? 역행동화라고 한다. 무슨 동화? 그래서 근데 국물이 된 것은 무슨 동화? 역행동화, 방향상 역행동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이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국물은 결국 이렇게 돼 있잖아. 국물이 됐을 때 이때 이음과 미음은 비음으로써 성질은 닮았지. 근데 모양은 닮았어, 안 닮았어? 안 닮았지. 이렇게 성질과 모양이 있을 때, 성질만 닮고 모양은 닮지 않았다. 이것을 무슨 동화라고 그러냐? 불완전 동화. 이것을 불완전 동화라고 하고, 성질도 닮고 모양도 닮았다. 이걸 무슨 동화? 완전 동화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불완전 동화, 완전 동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됐나요? 잘하도 이렇게 해서 자, 뭐가 완전 동화고 뭐가 불완전 동화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단어들 가운데 완전 동화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그렇지, 듣는과 반문은 완전 동화에 속하는 거고 위에 있는 국물은 불완전 동화에 속하는 거죠. 영향을 준 것과 관련돼서는 방향상 다 모두가 세 가지 공통점, 역행동화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변화의 정도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갖고 얘기하면 앞에 첫 번째는 불완전 동화고 나머지 두 개는 완전 동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이게 첫 번째 비음화 조건이에요. 비음화 조건. 잘합니다. 비음화 조건. 비음화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압축문자로 얘기한다면 그 두부 마늘 오나미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조건이 되죠. 기역과 디귿과 비읍은 미음과 니은이라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 이응과 니은과 미음 된다. 됐나요? 이게 첫 번째 비음화 조건 그 두부마늘 오나미로 이해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있을 때 이때겠죠? 자, 이것도 앞에가 미음과 이응이 나올 때 있어요. 미음과 이응은 비음이다. OX. 미음과 이응은 비음이다. OX. 오! 미음과 이응 비음이잖아. 그 다음에 뒤에 리을이 올 때 있어요. 그렇죠? 리을. 그럴 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과 같은 자리에서 소리나는 비음이 뭐가 있죠? 리을과 같은 자리에서 소리나는 비음 뭐가 있어? 니은 있잖아, 니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63페이지 그 표를 보라는 거야. 자음 체계들을 외워야 돼요. 양치, 경어노, 파파마, 비유, 바다가자, 서예, 마누라이야. 반드시 숙지를 해둬야 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담론이 있죠. 담론이 있죠. 뭐가 뭐에 만나? 미음과 리을의 만남이죠. 미음과 리을의 만남. 미음과 리을의 만남이죠. 이것이 뭐가 됐어요? 미음과 니은 됐죠. 따라서 리을이 니은 됐으니까 교체가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앞에 영향을 받아 뒤게 변한 거죠. 방향상 무슨 동화? 순행동화. 근데 이때 미음과 니은은 비음으로써 성질은 닮았지만 모양은 닮지 않았지. 무슨 동화? 그 불완전 동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불완전 동화. 하나 더 볼까요? 궁 플러스 링이 있어. 자, 궁 플러스 링. 이건 뭐과 뭐에 만나? 이응과 리을의 만남이죠. 그것이 뭘로 바뀝니까? 이응과 니은 됐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궁니로 소리 나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리을이 니은 됐으니까 교체죠. 자, 이것도 역시 앞에 영향을 받아 뒤게 변했지. 그러니까 방향상 순행동화. 그렇지만 이응과 니은은 비음으로써 성질은 닮았지만 모양은 닮지 않았지. 무슨 동화? 불완전 동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조건을 압축 문자로 제시하면 무우로는 되죠? 따라서 미음과 이응의 영향을 받아 리을이 니은 됐다. 따라서 무우로는 이렇게 해서 압축 문자를 통해서 암기할 수 있다.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지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앞에 받침이 기업과 비읍이 나와요. 자, 앞에 받침이 기업과 비읍이라는 것은 제1조건에도 기업과 비읍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은 제1조건과 제2조건이 섞여 있는 거야. 자, 뒤에 리을이 있었던 것은 제2조건이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섞여 있는데 첫 번째 조건에서는 순행과 역행이, 두 번째에서는 순행이 있죠. 그러므로 이 경우는 순행과 역행이 같이 섞여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순행과 역행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상호라고 그래. 뭐라고 나왔지? 상호. 하나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겠죠. 기역과, 잘 봐봐, 칠판, 주목하면 기역과 비읍에 열받아서 일단 니을이 니을과 같은 자리에서 소리하는 비읍으로 바뀝니다. 니을 바뀌어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과 같은 자리에서 소리하는 비읍 뭐가 있죠? 이읍, 비읍과 같은 자리에서 소리나는 미음으로 바뀌는 이것도 역시 비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한 예를 든다면 각론이 있죠. 그렇죠? 기역 다음에 뭐가 왔다? 리을이 왔지. 그럴 때 이것이 1차적으로 뭘 바뀐다? 각론을 바뀌었다. 다시 한번 니은에 열받아서 기역이 이응돼서 각론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한번 영향을 줬고 이것은 어떻게 영향을 또 줬죠.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영향을 주고 받았다 해서 무슨 동화 시작? 상호 동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뭐가 법이 있어요. 리가 있어요. 자, 이때 뭐가 나왔지? 리을이 뭘로 바뀌어? 리을로 바뀌었다. 다시 니은의 여기서 앞에 비읍이 뭘로 바뀐다? 비음으로. 그래서 범리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무슨 동화? 상호 동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니은과 니은은 비음으로써 성질은 닮았지만 모양은 닮지 않았지. 무슨 동화? 불완전 동화. 미음과 니은도 비음으로써 성질은 닮았지만 모양은 닮지 않았지. 무슨 동화? 불완전 동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압축 두 문자를 통해서 외우는 방식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가바 기업과 비읍이 뭐에 받아서 나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보려나 가보려나 됩니까? 그 다음에 의심입니다. 거기는 가보려나 아마 가보려나 아마 돼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좀 더 비음화 조건에 대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 첫 번째 조건 그 두부마늘 시작. 그 두부마늘 오남이. 그다음 두 번째 조건 무으로는 가부려나 이제 잘못했어요? 잘못 썼어? 가부려나가 아니라 구부려나 시작. 구부려나 아마.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시작. 그 두부마늘 오남이 무로는 구부려나 아마 됩니까? 이게 바로 비음화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런 비음화는 비음화 된체로 뭘로 삼는다는 점? 표준 발음으로 삼는다. 뭘로 삼는다? 다 같이? 표준 발음으로 삼고. 이러한 비음화는 그래서 뭐예요? 음운이 다른 음운에 열받아 반하는 거죠. 그래서 교체 시작. 교체 비음화 조건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하여튼 비음화 가장 어려운 것을 지금 우리는 마무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유음화, 국유음화 계속되는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쉬었다 하겠습니다.